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제 쇠지를 공부할 차례예요. 저번 시간에는 제왕지까지 공부를 했고, 쇠지. 여기가 제왕이었고요. 여기가 묘지. 쇠지는 제왕지를 딱 지나서 그 다음으로 내려온 자리죠. 쇠지까지 가려면 관대도 지나고 걸록도 지나고 제왕도 지나서 쇠지까지 가야 돼요. 그럼 쇠지는 제왕을 지나왔던 자리니까 그냥 얘는 그냥 말랑말랑한 애는 아니겠죠. 내가 한번 정점을 찍고 내려온 애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쇠지를 가진 사람도 프로 중에 프로겠죠. 그렇죠. 제왕을 넘어서서 내려왔다는 건 내가 최정점에서 좀 물러섰다는 얘기라서 아직은 제왕이 좀 현장에서 걸록, 관대 걸록 제왕이 현장에서 뭔가 조금 실력 발휘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쇠지는 제왕을 내려왔으니까 뒤에서 조금 현역에서는 약간 물러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죠. 제왕을 지나온 쇠지가 현역에서 조금 물러났다고 해서 얘가 실력이 떨어지거나 못한 애는 아니겠죠. 충분히 어떤 사회적인 예우도 받을 수 있고 잠재력도 갖고 있는 아이인데 지금 제왕을 지나서 내려온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나이로 치자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100세 시대에 비교해서 여기가 50쯤 될 거다라고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은 쇠지는 뭐 한 60대까지도 가능하겠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정점을 찍고 내려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김연아 같이 뭔가 막 화려하게 뭔가 했지만 뒤에서 뭔가 뭐 이렇게 인재를 양성한다던가 조금 뒤편에 물러나 있는 사람들 또는 뭐 연예인으로 치자면 연예인으로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막 하다가 뭐 양현석처럼 뭐 최고를 딱 찍고 내려와서 뭐 소속사를 만들어서 조금 또 후배를 양성하는 일을 한다거나 그런데 그들이 다시 무대에 섰을 때 현역보다 못하지는 않죠. 그들보다 잘했으면 잘했지. 그걸 갖고 있는 게 쇠지예요. 이걸 준비하면서 누가 생각났냐면 옛날에 그 1992년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벌써 지금부터 엄청 오래전 얘기죠. 그거 기억나시죠? 그 LA 사태, 폭동. 그때 우리나라 분들이 저기 미국에 이민을 가셔서 계셨는데 그때 나이로 치면 30, 40대니까 벌써 30년이 넘어 전이니까 제왕을 지나서 쇠지 정도의 40, 50대의 어떤 아저씨들이 세탁소 하다가 슈퍼마켓 하시다가 그 폭동이 일어나니까 다 총을 들고 나가서 진짜 막 제왕처럼 싸웠잖아요. 그런 저력을 갖고 있는 게 쇠지인 것 같아요. 무시할 수 없는 존재. 뒤에 있지만. 쇠지가 지나면 이제 병지, 사지, 묘지로 갈 건데 쇠지부터가 조금 앞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사람을 좀 내 대신 부릴 줄도 아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나이로 따지면 이 나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회사 생활로 따져도 부장급 이상, 뭐 이사라던가 임원급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사람을 좀 부리고 뒤에서 정치도 할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 내가 꼭 나서진 않지만 근데 나서야 될 자리에서는 또 누구보다 제왕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게 쇠지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보면 이게 12운성 도표를 계속 저희가 그려서 봤었잖아요. 장생부터 제왕까지가 요때 태어나죠. 아이고. 장생부터 제왕까지 요 태어나서 요렇게 올라가요. 그쵸? 그럼 제왕부터 묘지까지는 이게 쇠지가 쇠퇴할 쇠자를 쓰거든요. 뒤로 물러난 거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내려가요. 그쵸? 그럼 운동으로 따져도 저희가 이렇게 발산하고 올라가는 운동이 목화의 운동이죠. 이렇게 내려오는 운동은 금수의 운동이잖아요. 그러면 정점을 찍고 쇠지로 딱 꺾여서 내려온 이 시점은 이제 금의 시작이겠죠.
그쵸. 나이로 봐서도 5, 60대지만 우리가 운동성으로 봐서도 이렇게 음축하고 수렴하는 기운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쇠질을 가진 사람들은 굉장히 노련해야 되고 금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겠죠. 목화가 아니라. 어떤 가치가 있어야 되겠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본인들도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어떨까요? 묘지에서 장생. 여기가 목하고 여기가 금수라면 묘지에서 장생은 음과 양이 바뀌는 시기예요. 그렇죠? 음에서 양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요게 12운성이 그래서 처음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을 때 인간의 나이에 비교해서 생로병사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요 사이클을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쇠질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좋으실 것 같아요. 일간별로 쇠질을 한번 볼게요. 간목일간의 쇠지는 진토예요. 을목일간의 쇠지는 제가 쭉 말할까요? 그쵸, 축토. 병화일간의 쇠지는 미토. 정화일간의 쇠지는 진토이고요. 여기는 마찬가지겠죠? 이게 무토고, 이게 기토. 그쵸? 경금일간의 쇠지는 그쵸, 술토. 신금일간의 쇠지는 임수일간의 쇠지는 축토. 계수일간의 쇠지는 술토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목화죠. 여기가 금수고 목화를 이렇게 십성을 한번 붙여볼게요. 목일간에서 진토 쇠지는 편재예요. 을목일간의 축토 쇠지도 편재죠. 병화일간의 미토는 상관. 미토 쇠지는 상관. 정화일간의 진토 쇠지도 상관. 경금일간은 편인이죠. 신금일간도 편인이고 임수일간은 정관. 계수도 정관이에요. 우리가 관대 공부를 할 때도 이렇게 한번 봤었거든요. 관대도 목화가 갖고 있는 관대가 식재였고요. 그리고 금수가 갖고 있던 관대가 관인이었거든요. 지금 상황이 똑같죠. 네. 쇠지도 목화가 갖고 있는 쇠지가 식재이고요. 목화가 갖고 있는 쇠지가 금수가 갖고 있는 쇠지는 관인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식재와 관인적으로 좀 십성적인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이 쇠지적인 성향을 보여줄 때 약간 다를 수 있겠죠. 이 둘은. 그리고 또 지금 여기는 쇠지하고 관대는 음양이 바뀌었어요. 간목은 축토에 관대했어요. 을목은 진토에 관대했고, 여러분이 음생양사, 양생음사 얘기 들어보셨죠? 양이 생하는 곳에서 음은 사지인 거잖아요. 간목일간의 해수가 장생이지만 을목일간의 해수가 사지인 것처럼 지금 관대와 쇠지도 그런 관계예요. 서로. 그리고 보시면 여기가 지금 양간이죠. 양간. 양간들은 다 계절을 가졌어요. 그렇죠? 양간들을 다 계절을 가졌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일간별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조금 디테일하게 볼게요. 간목은 진토가 쇠지고 편재죠. 여기에는 지장간에 뭐가 있어요? 을목, 계수, 목토가 있죠. 편재인데 을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거기다가 간목은 진토가 임묘진의 목방이에요. 목방. 그러면 간목의 진토는 편재라서 아끼는 돈이 아니라 불리려고 하는 돈이겠지만 율목이라는 겁재가 들어가 있는 돈이니까 이 사람의
진토 쇠지를 갖고 쇠지적으로 일을 노련하게 해야겠지만 간목일간의 진토 편재를 갖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을목이 껴있는 편재를 다루는 사람이겠죠. 아까 목화가 식재를 갖고 있어서 조금 더 아웃풋할 수 있는 성향이 있는데 걔가 거기다가 겁재까지 끼어 있는 토를 갖고 재성을 갖고 있으니까 재성을 대할 때 이렇게 움찔하지는 않겠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성분이겠죠. 그렇지만 간목은 조심해야 하는 게 운에서 인목이라든가 묘목이 오면 얘는 그냥 목으로 변해요. 그럼 재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이런 성향을 갖고 있지만 목으로 쉽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인성으로 갖고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겠죠. 이 사람이 월지에 저렇게 진토를 쓴다면 그런 성향적인 일들을 할 수도 있겠죠. 투자라던가 편제를 쓰니까. 근데 그럴 때에도 조금 조심해서 세련되게 쓰면 좋겠죠. 쇠지니까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죠? 그런 성향들이 있고 또 간목도 목이죠. 인묘진의 얘도 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목은 인의 예지신에서 뭐라고 배웠어요? 인이잖아요. 근데 인의 성분을 갖고 있는 목이 간목이 진토에 태어났어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그렇죠. 인자하고 인이 넘치겠죠. 기본적으로 선한 사람이겠죠. 이 사람은. 그리고 혹시 이 사람이 근이 없다. 인목도 없고 묘목도 없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른 데서 상담을 했더니 너는 너무 근이 없어서 약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계절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뭐 신약하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죠. 그 상담해 주시는 분은 그냥 토만 보셨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계절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약하실 리가 없죠. 또 갑진은 일주로도 있는데 갑진 일주는 백호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약하지 않다. 그리고 백호의 성향, 을목이 들어가 있는 편재를 다루는 성향 이런 것들을 조금 유의하면서 쓰면 잘 쓰면 되겠죠? 간목의 진토 쇠지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을목의 축토 쇠지 이것도 편재죠? 얘하고 얘는 완전히 다르죠. 을목은 양권이에요. 그쵸? 을목은 양권인데 축토는 어때요? 음권 중에 음권이죠. 막 다 모아서 이렇게 응축시켜 놓고 있는 애잖아요. 그쵸? 그럼 을목은 이 축토 편재를 봤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나는 양권이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돈이 꽁꽁 묶여 있는 그 꼴을 봐야 되잖아요. 답답하겠죠. 을목 입장에서. 근데 이 축토는 어떤 축토예요? 조금 있으면 인목을 만나야 되잖아요. 여기 지장간에는 개수도 있고 신금도 있고 기토도 있어요. 이 신금은 시종자잖아요. 얘를 잘 갖고 와서 이제 간목을 만났을 때 이 축토에서 간목으로 확 나가려고 하는 애인데 얘가 지금 꽁꽁 묶여 있죠. 이 상태에서 이걸 풀어서 쓰려면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화가 좀 있어줘야 되겠죠? 그럼 이거 풀려서 이걸 쓸 수 있겠죠. 을목 입장에서는 이렇게 꽁꽁 얼려 있으니까 마치 내 돈인데 빨리 받지 못하는 유산을 보는 듯한 느낌이겠죠. 안 풀리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을목은 편재 쇠지니까 편재 앞에서 이 축토 앞에서 조금 인내심을 키워야 돼요. 그래야지 얘가 녹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얘를 너무 서둘러서 바라보면 이거 내 거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을목은 그렇게 축토를 바라봐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을목이 축토를 서둘러서 깨서 쓴다면 우리 병원형 같은 거 내년이잖아요. 귀문 걸리겠죠. 그러면은 토치해서 막 깨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돼서 설사 깨졌다 한들 조심히 다뤄야 되는 부분은 요 신금 때문에 이게 시종자이기도 하지만 이 친구한테는 평관이거든요. 축토를 서둘러서 깨려고 하면 을목은 신금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유금이 들어오면 완전히 금국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축토도
수로 바꿔 쓰는 게 낫겠죠. 똑같이 문서로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낫다. 또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축토가 봄을 기다리는 토잖아요. 봄을 기다리는 토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자연에서 뭐가 생긴다는 건 되게 경이로운 일이잖아요. 떡갈나무가 씨앗이 1cm에서 3cm 정도 된대요. 근데 걔가 땅으로 들어가서 크면 걔는 20m까지 자란대요. 그럼 우리가 이 축토 안에 들어있는 신금은 어떤 나무가 될지 모르잖아요. 정말로 큰 나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걸 품고 있는 토예요. 잇목만 만나면 이제 커질 거니까. 그쵸? 그러니까 이 축토가 그래서 보물창고거든요. 잘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을목이 됐던 뭐 어떤 일간이 됐던 축토가 있으면 내가 보물창고를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 봄을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좀 있겠죠. 꿈꾸는 게 있겠죠. 내가 바라는 바가 분명히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을목의 축토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인목이 이렇게 오면은 좋잖아요. 축토에서 인목이 왔을 때 이렇게 확 목으로 나가잖아요. 확 목으로 나갈 때 요 개수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개수도 확 같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축토 안에 같이 품고 있어요. 그래서 간목과 을목은 재성을 쇠지로 갖고 있고 간목과 을목은 재성 앞에서 쇠지같이 굴어야겠죠. 간목은 진토가 그런 이유 때문에 을목도 축토를 잘 다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쇠지에 있어요. 이렇게 재성이. 화를 보겠습니다. 저 말 안 빠르죠? 네. 병화가 미토고 정화는 진토 맞죠? 그러면 우리가 관대 때도 한번 설명해 드렸지만 일간심리다 아시잖아요. 지금 병화의 일간심리는 식신이죠. 그러니까 겉심리만 봤을 때. 그리고 정화의 일간심리는 상관이고 속심리까지 보면 요거는 편관이고 그쵸? 이거는 정관이죠. 일간만 봤을 때도 상간경관하고 식신제사라는 식신의 힘이 강한 화일간인데 얘네들이 이렇게 상관을 쇠지에서 쓸 거예요. 얘네들이. 근데 이 병화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일간별로 쇠지를 봤지만 병화는 사오미의 계절을 가졌죠. 사오미의 계절을 가졌는데 이 계절이 끝나면 신유술로 갈 거잖아요. 그쵸? 병화가 막 빛이라고 아까 선생님 빛이라고 하셨죠? 빛인데 오미는 정화다라고 아까 설명하신 거 기억하시죠? 병화는 미토가 문명의 끝이에요. 내가 인목부터 시작해서 이제 오화까지 막 끌고 왔던 거를 미토에서 확 펼치면서 다 자기가 어떤 사용해보고 문명의 혜택을 받으면서 있는 건데 이제 이게 끝나면 금으로 갈 거잖아요. 사실은 오화부터 일음이 시생했죠. 그렇다면 미토에서 병화는 겸손해야 되겠죠. 제왕같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쇠지예요. 또 미토에 인묘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미토에 인묘되는 거는 간목과 개수예요. 여기도 인묘되는 게 있죠. 이거는 신금과 임수죠. 개수는 병화 입장에서 정관, 정화 입장에서 임수도 정관이에요. 얘네들은 이 상관 쇠지에서 다 정관을 임묘시켜요. 상관경관하고 식신제사라는 병정화가 내 상관을 가지고 정관을 임묘시킨다. 얘네들이야말로 진짜 상관경관 하는 애들이겠죠. 얘네들이 하는 상관경관은 다른 애들이 하는 상관경관하고 다르겠죠. 어설프지 않겠죠. 그쵸? 이거가 정말 자기네들 일이니까. 미토가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그쵸? 더 이상은 이 잘하는 걸 용납하지 않는 때니까. 그래서 이때는 병화는 그래서 미토에서 쇠지처럼 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병정화는 상관을 쇠지처럼 물론 토니까 이게 축토도 여기서 상관이고 그쵸? 병화한테 축토도 상관이죠.
정화도 술토가 상관이죠. 근데 걔네들이랑은 또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완전 정관을 인묘시키는 애들이니까. 그럼 얘네들은 조금 상관을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냥 애들같이 쓰면 안 되겠죠. 진짜로 노련하게 써야 되겠죠. 진짜 세련되게 써야 되고 그래야만 하겠죠. 정관을 다뤄야 되는 애들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진토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을목, 개수, 무토 이렇게 들어가 있죠. 정화는 금에 통전하죠. 그렇죠? 정화는 금에서 살아나는 애잖아요. 그래서 정화일관 있으시네요, 진짜. 정화가 뭐 묘목에는 병지고 여기 사지고 막 이러잖아요. 인묘진에서. 근데 지금 인묘진에 있어요. 그러면 정화가 진토에 태어났다. 이 상관을 쓰는 사람들은 금을 다루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쵸? 정화는, 진토에 태어난 정화는 을목을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어떻게? 상관으로. 상관경관 하면서. 그쵸? 상관경관의 제일 좋은 직업성이 뭔지 아시죠? 선생님, 상담, 컨설팅, 마케팅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이게 진토 상관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정화일간인데 이렇게 선생님처럼 간목이 있어요. 이분은 사이드로 있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진짜 상관을 쓰시죠. 대운이 기해대운이었어요. 이제 기해대운이 끝나가거든요. 그럼 정화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정관이죠. 어떤 정관이에요? 천을귀 정관이죠. 이거를 이렇게 해결했겠죠. 우리가 보통 흉신은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너무 좋아진다. 근데 흉신이 아닌 이렇게 앞에 정자 붙은 것들은 망가지면 안 된다고. 우린 이제 일단 그건 기본적인 명리를 공부하면 딱 그게 기본적인 세팅 값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나의 상관으로 정관을 인묘시킨 거예요. 이게 원진이잖아요. 원진도 되고 상관경관도 되고. 그쵸?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이렇게 10년 동안 쓰신 거예요. 이분이 되게 유명한 그 마케팅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노희영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런 분처럼 그쪽에서 되게 알려지신 마케팅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경관을 진짜 잘못했으면 이거 불법 탈법에다가 말도 안 되고 맨날 불평불만 일으키고 막 이러는 건데 이분도 직업성으로 너무너무 잘 썼거든요. 이렇게 인묘시키면서. 그러니까는 꼭 상관경관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보시고 이렇게 직업성으로 잘 쓴다거나 했을 때에는 흉신을 잘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분이 그 대운이 기회가 아니고 그전 대운이었으면 이 상관이 역할이 애매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좀 이게 자수였어요. 평관. 그럼 평관 합살이죠? 네. 그쵸. 합살하셨겠죠. 그래서 지금 정관은 바꾸면 안 되는 건데, 상관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걸 바꾸는 게 상관경관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선전하신 것들이, 일반적인 것들 틀을 깼어요. 그 되게 특이하게 어떤 선전 같은 거를, 광고 같은 걸 하셨기 때문에 그게 또 완전히 포커스가 돼서 되게 그것 때문에 좀 좋아진 케이스거든요. 아까 정인상관 얘기하셨죠? 정인상관을 쓴 거예요, 이분은 제대로. 세련되게 잘 쓰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각광받는 건데, 이제 이분이 잘못 썼으면, 그쵸? 이렇게 원진 기문 당해가지고 직장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그 정관 임명시키는데 무슨 직장을 다니겠어요? 직장 못 다니고, 그러고 계셨겠죠? 그래서 이게 상관 일이라 할지라도, 세련되게 잘 상관경관을 쇠지해서 잘하면 어느 누구보다도 훨씬 더 잘 될 수도 있다. 마치 제왕지 우리 저번 주에 공부했을 때 사람들을 잘 써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무토하고 기토는 아까 무토는 미토가 쇠지고 기토는 뭐가 쇠지죠?
진토가 세지다. 그러면 무토 입장에서 이거는 아까 우리 병화하고 같이 갔잖아요. 이거는 화 운동으로 하는 거잖아요. 얘네들은. 그러면 얘네들은 똑같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신유술로 갈 거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무토 입장에서 미토는 천을기인이기도 해요. 천을기인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거는 화가 강한 애잖아요. 요거는 인성이죠. 그렇죠? 그러면 무토하고 기토. 기토는 진토 앞에서 또 세지니까 이것도 둘 다 겁재예요. 겁재. 십성으로는. 지장간에 이런 성분들이 있고 얘는 인묘진의 토이기 때문에 목이죠. 목. 그러면 이 친구한테 목은 관성이에요. 그렇죠? 편관을 갖고 있죠. 편관을 갖고 있는 겁재. 인성을 갖고 있는 겁재. 그러면 무기토들은 비겁견들 앞에서 쇠지처럼 굴어야겠죠. 얼레벌레 굴면 안 되겠죠. 사람들 앞에서. 만약에 십성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이 미토는 그래도 인성을 갖고 있으니까 나를 좀 생해주는 아이일 것이고, 진토는 관성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상태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기토는 비겁 앞에서 좀 쇠지처럼 해야 한다. 굴어야 한다. 여기 무토 딱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셨죠.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얘는 또 경금. 경금은 술토였죠. 신금. 경금 뭐 이 술토도 이게 금이죠. 아까 계절을 가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유술의 토이고 인호술의 토이기도 해요. 계절을 가진 애고 인성도 있는 애니까 특히 경술일주도 괴강이잖아요. 엄청 세잖아요. 센 사람인데 술토에 내 비겁들도 있고 내 인성들도 있으니까 얘는 신강한 면도 있고 신왕한 면도 있겠죠. 엄청 센 애겠죠. 이 아이는. 근데 여기서 쇠지예요. 이 술토에도 인묘되는 게 있죠. 토, 울모. 우리가 천간으로 봤을 때 경금부터 진짜 음이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진짜 음이 시작하는 경금이 양들을 다 묻어요. 그렇죠? 이 술토에다 묻어. 엄청 센 애겠죠. 얘는 말랑말랑한 애가 아니겠지. 경술일주 자체가. 거기다가 우리가 그때 그 관대할 때 배웠었는데 관대, 음간의 관대가 얘네들이 센 이유가 편간을 묻어서야 이런 말 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편간을 막 묻죠. 여기다가. 그렇죠? 술토 갖고 계시죠? 두 분 다 술토 갖고 계시지 않아요? 경금이 술토가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시험시험 보면 안 되겠죠. 이분들은. 인성이에요, 인성. 여기도 편인이죠. 이것도 편인. 여기에는 신금, 정화, 무토가 있어요. 여기도 신금이 있죠. 인성이니까. 그럼 경금이 해야 되는 술토 공부는 어떤 공부일까요? 금이 들어가 있는 공부니까 조금 더 가치가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이게 공부가 아니라 문서라면 이거 인성이니까 그쵸? 아, 이거 관성이네. 관성이고 이게 만약에 문서라면 어떤 문서일까요? 응? 대출기 문서도 되는데 그쵸. 대출기 문서도 되는데 이유가 왜 대출을 꼈냐면 신유술에 금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화가 있어요. 정화가. 그러면 그냥 정화는 관성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신경 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들어가 있는 문서니까 후진 문서 아니죠. 그러니까 비싸겠죠. 그렇죠. 그런 문서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정화가 천간으로 뜨면 경금이 좋아지잖아요. 이 공부는 오래된 문서고 가치 있는 공부이기도 하지만 정화로 경금이 좋아지는 공부예요. 경금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공부.
문서가 되겠죠. 문서는 그런 문서가 되겠고, 아까 대출kim 문서도 되고, 조금 관성이 들어간 문서,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신금은 요게 편인이에요. 신금이 조금 문제예요. 신금 있으신가요? 우리 때 신금이구나. 예, 신금은 요게 미토 편인 문서예요. 요게 요렇게 들어가 있죠. 신금의 정화는 편관이죠. 요거는 정관인데, 그래도 정관인데 여긴 편관이고 편재이죠. 편인이고. 그러니까 경금의 술토 문서, 만약에 신금의 미토 문서를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비싼 문서겠어요? 신금의 미토 문서가 더 비싸지. 왜냐하면 정관적인 게 아니라 완전 편관적인 거니까 똑같은 아파트라도 로얄층을 살려고 하겠죠. 편관이니까. 네? 뽀대가 나야 되니까. 더 비싼 걸로 따지면 여기가 더 비싼 문서가 당연히 맞겠죠. 이해가 가시죠? 네. 네. 그런데다가 여기는 또 임묘되는 게 있죠. 개수하고 간목. 개수가 이 친구한테 뭐죠? 식신이죠. 식신을 임묘시켜요. 편인에서. 편인이 식신을 임묘시킨다. 도식하겠죠. 지지로 들어오면 원진기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신금이 미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로 도식을 조심해야 되겠죠.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도식보다 조금 더 신경 써야 되겠죠. 이분들은. 그래서 그때 한번 옛날에 이거 사주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기는 해요. 자수하고 미토하고 해서. 축토하고 다르다. 기억나시죠? 신금이 축토 편인을 갖고 있으면 자수가 들어왔을 때 자축합으로 수로 변하지만 신금이 미토를 갖고 있으면 자수가 들어오면 임묘되면서 도식을 한다. 이 얘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미토를 갖고 있을 때에는 그 식신의 근황을 잘 봐야 돼요. 천간으로 개수가 들어와도 임묘시키고 지지로 자수가 들어와도 그런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미토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금 입장에서 신금은 완성품이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신금은 완성품인데 얘 입장에서 요 미토 편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지로 봤을 때 미, 너무 어지럽죠? 미, 신, 유 이렇게 지나가죠. 미, 신, 유로 지나가죠. 그러면 신금이 봤을 때 이 미토 편인의 공부는 지난 공부죠.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공부가 아니고. 이거는 이 정화는 신금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 경금한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는 재활용에 관한 공부잖아요. 반복되는 공부 같은 거겠죠? 내가 지난 시절에 했던 공부 같은 거를 만약에 신금이 있는데 미토가 들어왔다. 그러면 내가 예전에 했던 공부를 다시 한번 또 반복합니다. 이것도 말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도 봐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도식 같은 것도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때가 그것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이 경신금은 이 인성 앞에서 인성을 정말 잘 다루지 않으면 도식 당하겠죠. 잘 다뤄야 되겠죠. 조심해야 된다. 신미일주가 네. 연월이 술술이면 술술 그건 뭐 이제 사주 구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술토가 신금에게는 정인이잖아요. 정인이지만 양인이에요. 예, 양인이고 그리고 미토하고는 술미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관관계들을 좀 보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떤 글자들이 있고 뭐 어떤 운에서 그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렇게 돼 있으면 도식은 안 하겠죠. 그렇죠. 도식은 덜 하겠죠. 좀 덜 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미일주 같은 경우가 자수가 왔다거나 만약에 개수가 천간에서 왔는데 도식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가 도식시키는 거예요. 일주잖아요. 그렇죠?
이게 월에 있으면 뭐 부모 형제도 되지만 이게 어렸을 때 왔으면 나 하고 싶었던 내 식신 부모가 못하게 했어요도 되지. 그쵸? 근데 이제 일지에 있으면 내 배우자가 그건 해서 뭐해? 그럼 카트 시키는 거겠지. 이제 어디에 우리가 맨날 우리 그 연월일시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궁성대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